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그간 제 방 뒷 배경에 너무 지저분한 게 많이 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냥 천으로 가려버렸습니다. 몇 가지 변화를 꾀했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부동산 이야기고요. 오늘은 좀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세 이야기는 앞으로 더 이야기가 남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먼저 오늘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으로도 한번 그렇게 달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제 금리라고 생각을 한다. 내봤습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금리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반응을 하는 이유는 금리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치 평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막 이래저래 섞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아주 비슷하게 쓰이지만서도 많이 다른 이야기죠. 예. 가치,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고 그 가치에 대해서 사람이 지불하려고 하는 돈의 양, 이게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 가격과 가치를 굉장히 이제 잘 활용을 하는 사람, 세계에서 제일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싸면 매수를 하고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면 판다라고 하는 이런 투자 원칙, 제1의 원칙이죠. 이 원칙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이 사람은 아주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 가치와 가격은 서로 다른 것인데, 뭐 버핏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버핏 이야기로, 버핏 아저씨, 할아버지의 말로 가격과 가치를 정의 내려 본다라고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 물건에 대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이 가치고, 가격은 뭐냐면 당신은 그 물건에 대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저기 참 가격과 가치가 서로 굉장히 유리된 경우도 있지만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수렴을 하죠. 뭐 가치에 비해서 싸다,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아주 좋다, 이런 물건들은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서 가격이 점점점 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뭐 가성비가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가격 대 성능비가 1대1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성비가 나쁘다라고 평가받는 거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할인 판매, 떨이 이런 걸로 해서 가격이 싸지고, 그로 인해서 가성비가 또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시장의 가격은 이 가치를 발견해내게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부동산으로 또 다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물건들을 쓰면서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만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핸드폰 이거의 가치, 이걸 얼마로 잡을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은 아이폰 12 미니 기종이고, 이 기종은 작년 말에 당근나라에서 40만 원에 샀습니다. 그 전해에는 이게 신품으로 약 한 100만 원 정도에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21년인가? 뭐 2020년도에 아이폰 12 미니의 가치는, 가격이라고 하죠. 가격은 100만 원인데 다들 100만 원의 가치를 느꼈으니까 그걸 샀겠죠. 근데 저는 뭐 그로부터 1년 지나서 똑같은 기계 뭐 1년 조금 사갔다, 뭐 약간 뭐 낡았다, 요런 거를 뭐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40% 가격에 샀습니다. 가치가 많이 변했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가격이 많이 변했나?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뭐 가격 차이는 확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에 대한 가치는 사실 이게 뭐 100만 원어치 가치인지, 가격은 분명합니다. 가격은 팔려고 내놓은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가격, 이게 가격이니까 가격은 분명한데 이거의 가치가 100만 원인지 40만 원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오히려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좀 쉽습니다. 뭐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쉽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이걸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월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가치가 높은 부동산입니다. 월세를 별로 못 받는 부동산은 가치가 낮은 부동산이고, 그래서 이 가치분의 가격이 잘 수렴해 갑니다.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는 거고 그 가치와 가격이 수렴해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똑같이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임대료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 이게 금리가 5%인 시절과 3%인 시절과 7%인 시절에는 이 부동산의 이제 현재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아주 극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바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가격을 진짜로 아래 위로 막 흔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앞 이야기입니다. 월세를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물건이냐, 월세를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물건이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어떤 부동산은 연간 월세를 3천만 원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은 연간으로 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부동산의 최고의 격언이 나타나는 거죠. 부동산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부동산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답은 로케이션, 즉 우리말로 하면 입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로케이션, 입지.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로케이션, 입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계의 가장 유명한 격언은 바로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입지란 뭐냐 하면 바로 그 부동산이 생산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양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아까 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입니다. 이 연간 임대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부동산의 입지라는 것이죠. 뭐 식당 가서 요식업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입지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시죠. 입지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월세가 비싸더라도 입지 좋은 데다가 즉 목이 좋은 데다가 가게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이 좋은데 예를 들면 뭐 강남 사거리다. 이런 데는 당연히 월세가 비싸겠죠. 그래서 버는 돈의 뭐 상당 부분을 그 월세 내느라 충당이 됩니다. 버는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만큼 되고요. 또 반면에 제가 사는 동네 같은 데는 뭐 월세도 강남인데 비교할 수 없이 쌉니다. 반면 장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버는 돈에 버는 돈도 작고 월세도 작고 그렇게 해서 또 비율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대료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밝혀내고 이 부분을 갖다 강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리카르도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 양반이 진짜 말 그대로 그 경제학의 역사에서 최고 천재 단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진짜 저는 리카르도를 꼽으려고 그러는데 리카르도가 이 지대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그때는 요즘 같은 뭐 장사가 잘 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느냐. 그래서 토지가 비옥한 데는 월세가 비싸다. 임대료가 비싸다. 어디까지 비싸지느냐? 그 임대료, 그러니까 소장료라 그랬죠. 이 소장료로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비싸다. 이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갖다가 한 방에 다 정리해 버린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 비싼 이유는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진
입지의 힘입니다. 그 입지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고깃집을 낸다. 그럼 장사가 잘 되겠죠. 강남이니까. 그래서 월세를 비싸게 내도 감당이 가능한 거죠. 강남 근처에서 저는 진짜 어디 약속이 강남에서 잡히면 일단 긴장부터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강남의 식당들을 보면 좀 적당한 식당이 잘 없죠. 웬만하면 다 고깃집입니다. 그 이유는 그 동네에 어마어마한 월세를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소위 말하는 객단가가 나와주는 그런 음식점이 고깃집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고급 음식점들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뻔한 이야기다 싶으실 텐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요즘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는 신문 이런 데서 무진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값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무진장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건 뭐 있냐? 그러니까 뭐 바로 생각나는 게 대통령이 달라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이렇게 되느냐? 또는 대통령이 유능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았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긴 한데 무려 지 입으로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유능해서 폭등하는 부동산 집값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면 그 찍어준 그 부자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와 달라진 건 대통령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서도 무엇보다도 더 크게 달라진 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환경이 안 좋게 변했죠.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레벨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탑티어를 계속 찍어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의 시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죽으려고 그래요. 이럴 때에 내가 돈 많은 부동산 투자가야. 그러면 이 돈 많은 투자가는 전 세계를 놓고 지도를 쫙 펼쳐보고 어디에 부동산을 사고 싶으십니까? 제가 부자라고 그러면 서울 부동산을 사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뉴욕은 어때? 아유, 그 코로나 지옥 아니야? 라는 생각 들죠. 뭄바이, 이거 힘든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등등등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수출 6천억 불까지 찍으면서 세계 최고 탑티어급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는 나라 전체가 부가가치를 많이 잘 생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의 부동산은 당연히 그래서 그 가치 자체를 갖다 반영해서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경제 성장률 빵빵 찍고 수출 엄청나게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되어 있고 경제 안정된 성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돼 있어. 이러니까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대인플레이션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수익을 내기가 평균적으로 봐서 어려워졌죠. 그래서 뭐 기업 이런 것들도 다 뭐 증권사에서 하향 조정을 하고 국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도 뭐 다 연구기관들마다 다 하향 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예전만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 떨어져. 그래서 대한민국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부동산이 대한민국이라는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그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리 변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금리로 나누기를 하면 이거에 월간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부동산의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치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금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을 예상합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뭐 여러모로 우리 경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2021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경각화가 뭐 그렇게 유능한 것 같지도 않지만 사실 유능하다고 좀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세계적인 레벨에서의 경제 환경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오늘은 국가 단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가 단위의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건 그냥 지역 단위, 한 집, 뭐 한 상가 이런 걸 놔둬도 똑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지금 현재로서는 월세가 뭐 요 정도밖에 안 나와. 뭐 전체 연간으로 한 뭐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뭐 아파트도 새로 뭐 들어오고 뭐 공장도 뭐 몇 개 들어오고 등등등 여기서 발전할 거야. 뭐 개발 계획도 들어왔어. 이러면 여기가 더 발전해서 다음에 2,000만 원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가격은 있지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부동산 입지론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는 게 부동산 연구하시는 분들의 뭐 거의 다나 마찬가지죠.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본사에서 편의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대리점 뭐 프랜차이즈점 낼 때 거기 가게 봐주는 본사 직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보고 나면은 여기 매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월세가 얼마니까 이 정도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좀 비싼데요. 이런 게 그냥 바로 파악이 가능한 분들이죠. 그런 게 바로 부동산 입지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고 훈련되어야 되는 분야인 거죠. 저는 그런 거 택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모르고요. 근데 이제 그 국가 전체적인 레벨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가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은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왜? 여러 가지 면에서 인구도 줄고 뭐 성장률도 안 나오고 물가는 오르고 뭐 수출도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고 뭐 산업은 점점 뭐 기업 수익도 낮아질 것 같고 등등등 뭐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지니까 이 전체 경제가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양도 줄어들죠.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게 가격과 함께 합체가 되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더더욱 예상하게 되는 이런 점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데에 집중을 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뒤에서 잠깐 잡소리가 나는데 제 주니어입니다. 뒤에서 뭔가 좀 장난을 치고 싶은데 용기는 없고 그래서 지금 뒤에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